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갖고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제 또 장중에, 장 초반에 그런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정부 쪽에서는, 원안대로, 3억으로 하는 뭐 그런 거를 입장 변함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국회에서 야당 쪽에서 발의를 했어요. 물론 연좌제 폐지하는 거, 뭐 이거는 물론이고, 그 현행대로 양도세를 10억을 유지하는 그런 법안을 야당 쪽에서 발의를 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것 때문에 그동안 이 시장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었죠. 코스닥 시장이. 그런데 요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도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빨간불을 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혼자 나름대로 이걸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왜, 이거는, 뭐, 조금만, 상식선에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라는 거를 그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그냥 제가 소설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홍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전세를 뭐 전세값이 올라서 뭐 그렇다라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는데요. 굉장히 뭐랄까 뭐 청렴하다 그래야 되나 비리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연루가 되지 않으신 뭐 그런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뭐 전세 관련해 갖고 그렇게 고생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쪽에서는 뭐 청렴하고 뭐 올곧은 성정이나 그런 쪽에서는 물론 뭐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규범이나 틀 이런 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막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마 뭐 과거에 정해져 있었던 그런 거다. 뭐 원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분도 이게 알 거예요, 아마. 뭐 제가 하는 거를 그 부총리나 되시는 분이 모를 리가 없겠죠. 자, 근데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명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어떤 명분이 주어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결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회에서는 여야 뭐 이쪽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당이 조금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이 아마 이런 걸 발의를 해갖고 저 추진을 했으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좀 더, 좀 탄력 있는, 뭐 아무래도 정적수가 많으니까요. 좀 더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야당에서 발의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제 생각이에요. 국민들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야당이 돼 보니까 저 국민들 편에 서야 뭐 자기들한테도 나중에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뭐 그런 걸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야당에서 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당 쪽에서도요.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자,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죠. 실직 또 뒤로 늦춰지고 뭐 이거 발의를 해갖고 뭐 국회에 가갖고 통과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뒤로 소요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가장 불확실한 게 불확실성이란 걸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일단 뭐 급락은 잡혔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조금 안정은 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뭐 정부 쪽에서 시원하게 뭐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저 국회로 가서 표결을 거친다라면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라면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뭐 그쪽에서 하던 그런
좀 안 좋은 길을 그대로 걷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좀 조심스럽게 그냥 10억 현행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중요한 건 그 시간이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는 수밖에 없고 일단 뭐 오늘 기재부 쪽에 국감이 있죠. 오늘하고 내일 기획재정부 국감이 있는데 뭐 그 내용들 조금 좀 잘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바이든 후보가 많이 좀 이렇게 이기고 있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 트럼프가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 않느냐. 지난 대선 때도 힐러리가 엄청나게 앞섰는데 뒤집었지 않냐. 뒤집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좀 틀립니다. 뭐 한 두 가지 이유 정도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로. 뭐 그거 예측한 그게 다 틀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언론 쪽에서도 그 예상 그 당선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 발표하는 거 지지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도를 많이 기해서 그렇게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신뢰도 자체가 지난번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결보다는 이번 대결이 훨씬 더 신뢰도는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지난번 대선 때는 샤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숨어있는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반대급부에서 생각을 하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뭐 투표장에 갔으면 이 힐러리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 에이 뭐 내가 안 가도 이길 텐데 뭐 라는 그런 방심을 하고 안 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들이 사년간을 좀 멸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투표장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요런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바이든 후보 뭐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전에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이 아무리 이상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정말 그 또람프라고 불리는 그분을 두 번이나 연속 뽑아주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약간 뭐 다른 이유 두 가지를 들어서 저는 조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에 대한 답, 뭐 그런 거는 찾을 수 있죠.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주주 양도세다, 뭐 그리고 급격한 이 원달러 환율의 등락,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부양책이 곧 나올 듯 하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대선 전에 저 의회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럴 때수록 바로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보면 투자에 실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약간 길게 보면 그냥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고 약간만 길게 본다라면 미국 대선 이후를 본다라면 어떤 쪽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자, 뭐 이제는 아마 투자자들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전에 4월달인가 그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조 바이든은 누구라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 친환경 섹터들 이런 쪽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저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지금도 조금 흔들리곤 있죠. 뭐 이게 많이 좀 흔들린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다 뭐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른 섹터들 이런 쪽에서는 매물을 굉장히 좀 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요런 쪽으로 미 대선 전까지 조금 모아 간다라면 뭐 나중에는 좀 큰 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시간이 얘기를 아침에 이거 마이크만 잡으면요.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TV 방송을 별로 출연하고 싶지가 않아서 뭐 그런 쪽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뭐 부정하시겠지만 전문가님은 방송 체질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자, 하여튼 마이크 잡으면 시간이 굉장히 잘 갑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도 뭐 한 그냥 지금도 한 1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자, 저 해외 증시들 움직임 동향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0.09%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홍콩은 0.7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3대 지수는 조금 좀 마이너스로 밀렸죠. 다우가 0.35%, S&P 500이 0.22%, 나스닥이 0.28%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부양책이 조금 뒤로 이렇게 질질 조금 끄니까 시간을 끄니까 자, 그런 쪽에서 나온 하락이다. 뭐 요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조금 등락이 있었어요. 자,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조금 그냥 박스권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이 요렇게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아침에는 조금 플러스 출발했죠. 계속 지금 부양책 얘기에 대한 진전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플러스가 났었는데 자, 양치기 손해는 있죠. 잘 돼가 이 얘기를 처음에는 믿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진짜 잘 돼가나? 근데 왜 소식이 없지? 이런 얘기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루 종일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인 하루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봉도 한번 보면요. 나스닥 일봉 같은 경우는 미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조금 요렇게 26십 이평선 자체도 여기서 조금 데드 클로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다시 재차 뭐 조금 22평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외국인들 수급은 별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1283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239억을 순매도, 기관이 1427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957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이 721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62억 순매수. 어떤 투자 주체별로 똑소리 나게 뭐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면서 막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눈치 보면서 샀다 팔았다 뭐 요 정도 움직임, 요 정도 수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보시면요. 어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장 초반에는 이 외국인들 뭐 선물 조금 매수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뭐 장 후반 정도로 갔을 때는 거의 뭐 매수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거의 뭐 100억, 200억 정도 수준 순매수가 그 정도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오후장에 1000억을 넘겼다가 종가에는 887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으니까 뭐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거를 방향성을 갖고 뭐 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 콜 26억을 순매수했는데, 요거는 순매수라기보다요. 자, 엊그저께 하고 최근 들어서 콜옵션 조금 매도를 쳐놓은 게 있죠. 요 부분에 대한 청산이 나왔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 핵심, 그거랑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들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매도가 나왔다. 뭐,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 풋옵션 쪽은 외국인들은 1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는 18억 정도를 순매도해서, 뭐, 요 풋 쪽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동향은 아니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만기가 좀 많이 남았죠.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을 보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논할 단계는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엊그저께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었죠. 자, 들었다 놨다 그냥 쭉 들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었어요. 자,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뭐 조금 시장이 눈치 볼 일이 굉장히 많죠. 야, 부양책이 좀 타결이 되면 뭐 좀 한 번 정도는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야, 만약에 또 이상한 소리 나오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도 일부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뭐 결국은 조금 좀 좋은 모습으로 오후장 들어서 약간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침에 기록한 고점 뭐 이거를 뚫어내지는 못하고 조금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일봉을 한번 보면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2평선 자체를 놓고 62평선 요거를 놓고 지금 상당히 좀 힘겨루기 중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파란 선 62평선 자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이죠. 22평선 자체는 이렇게 조금 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나스닥 시장 저 일봉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런 움직임이었었죠. 자, 딱 요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어요. 저 62평선 있고 22평선 있고 그런데 데드크로스가 날려다가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모습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요게 여기서 저 제차 지금 깨면 이제 3차 깨는 거죠. 이때 1차로 한번 깼었고 60선을 이때 또 한번 깼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걸 3차로 이렇게 깨면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데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만 않고요. 크게 밀리지만 않고 이 정도 수준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 버텨만 준다라면 이 이평선 저 이동평균선의 구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미국 시장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힘을 내면서 조금 지켜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만약에 뭐 이 정책 당국 쪽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뭐 또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키질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이대로 좀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봐요.
물론 다시 3차로 저 62평선 자체를 또 강하게 깨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주식, 대부분이 다 주식을 아마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주식을 일단 뭐 그냥 들고 가면서 관망을 해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저 투자하기 좋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도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20분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렸네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